황반변성과 중습성 망막염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은 90%가 건성 황반변성, 드루전이라는 노폐물, 우리가 비대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는 항상 심부름꾼을 시켜서 일을 합니다. 비대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심부름꾼이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이 막 역할을 하면서 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광수용체,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망막 주변부에 원뿔 모양의 세포,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만 개, 망막 주변부에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 개.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 그 역할 가운데 빛과 세포만 있다고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심부름꾼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역할을 하게, 단백질이 몸에서 유전자에서 분비가 되면서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단백질이 정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혈관 속에 녹아 들어가지 못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쌓여서 시신경 쪽이, 혈관 내에 시신경 이 노폐물이 막 쌓여가니까 신경 쪽에 말라 들어가는 증상, 그 지도 모양의 시신경 위축이 가져오는 걸로 바짝바짝 지도 모양으로 바짝 말라 들어가서 변시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건성경 같은 경우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근데 습성이 되게 되면 한 10%가 습성인데, 습성이 되면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출혈이 되게 되고 물이 차게 됩니다. 황반부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근데 중심성 망막염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막 중심부가 똑같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근데 원인은 틀립니다. 이제 그 황반변성은 드루전이라는 노폐물이 혈관을 막아서 시신경 위축이 오는 거라면, 중심성 망막염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막 부위에 이 피가 몰려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 상태. 피가 몰려 있으면 피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고 몰려 있으면 그 부위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피의 70%가 물이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고 몰려 있으면 당연히 그 부위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쏙 들어간 것이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증, 소시증, 크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변형돼 보이고, 그다음에 황반 부위가 물에 잠겨서 황반 부위 세포 손상도 오게 되고, 시력 장애, 또 시꺼멓게 보이는 증상, 세포가 죽어서 시꺼멓게 보이는 증상이 중심성 망막염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리 코로나 주사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주사,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외상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 얻어맞거나 충격받거나 이런 것들 스트레스. 기타 환경적인 스트레스. 하여튼 내 몸에 가해지는,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자극, 큰 자극, 날 때리는 것도 내가 건강하면 맷집이 좋아서 전혀 날 다치게 안 합니다. 맷집이 약하면 조금만 때려도 그냥 다 멍들고 병들고 다 그렇게 됩니다. 눈을 확 때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눈을 확 때리게 되면 중심성 망막염, 특히 약물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똑같이 물이 차도 이쪽 습성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신생혈관성으로 인한 습성 황반변성, 출혈되고 물이 차고, 또 여기는 변시증, 똑같이 황반부에 물이 차게 되면 변시증이 좀 옵니다.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이쪽은 대시증, 소시증, 크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이런 변형돼 보이는 거고, 여기는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그 다음에 지워져 보이고 시력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황반부의 염증, 망막 중심부 염증이 생긴 경우는 주된 증상이 시력장애와 함께 색각장애, 색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당연히 시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은 젊은 사람한테, 황반변성, 습성 황반변성은 연세 든 분들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되고, 황반변성 가운데 10%인 습성 황반변성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는 항상 스트레스하면 스트레스가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레벨이 좋은지, 정신적으로 레벨이 스트레스가 크면 나를 병들게 하고, 내가 스트레스보다 레벨이 낮으면 내가 병드는 겁니다. 결국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합니다. 내가 약하면 나를 병들게 하고, 내가 강하면 어떤 스트레스도 나를 병들게 하지 않는다. 결국은 내 안에 이 육체와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건강하고 강한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마음 공부, 육체적인 공부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단련, 육체적인 단련, 또 마음 공부, 육체적인 공부. 또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더 큰 존재는 이런 걸 의식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주인입니다. 영적인 의식이라는 거. 사람이 쓰러지면 의식 돌아왔냐 얘기합니다. 마음 돌아왔냐 이게 아니고, 몸 돌아왔냐 이게 아니고, 의식하는 존재.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의식. 근데 95%가 무의식입니다. 우리 잠재의식. 한 5%가 표층의식.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무의식 세계에서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세대 동안 태초의 인류서부터 지금의 나까지 계속 유전자로 전해져 오는 육체 껍데기도 전해왔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나를 육체를 이루지만, 정자와 난자 속에는 아주 태초의 인간서부터 갖고 있던 이런 의식이라는 거, 감정, 유전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해져 온 겁니다. 그래서 내 세대에 계속 또 나가 죽으면 또 다른 유전자로 또 이 윤회를 할 겁니다. 내 세대에서 얼마나 깨달았나,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 8년이라도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좋고, 마음 공부 먼저 하기 전에 가장 빨리, 우리가 사람은 빨리 변화를 보길 원합니다. 빨리 변화를 보는 게 행동, 육체적인 거. 최소한 21일, 60일, 또 90일간은 하기 싫어도 이렇게 자기가 운동한다 그러면 운동하고, 웃는다 그러면 웃고, 웃는다, 항상 웃는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웃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먼저 하는 거. 행동, 그 다음에 생각 바꾸는데 2년. 엄청 길다고 생각하지만 생각 바꾸는데, 나 긍정적으로 살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안 살아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화시키는데 2년. 육체가 제일 빠릅니다. 육체는 90일, 생각은 2년, 마음은 8년. 그렇게 하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도 안 걸리고 진짜로 평안한 상태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항상 기분 좋게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